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랩박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 사실 뭐 사육에 있어서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온도가 브리더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맞다, 틀렸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누구는 몇 도에서 키운다. 누구는 몇 도에서 키운다.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겨울에는 한 20도에서 키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브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종의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써본다면 뭐 논란이라면 논란이면서 브리더들과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온도에 관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찾아와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문이고요. 논문을 쓴 날짜는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26년도니까 또 뭐 때마침 1월 달에 썼네요. 약 한 6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논문들을 사실 미리미리 봤다면 이런 논쟁 따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논문 보시면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0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에서 외국어 영역 1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요 정도 논문 정도는 읽기 매우 어려워요. 그 사이에 뭐 제가 뭐 영어를 뭐 쓰면 뭐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논문이라는 거는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읽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면은 너무나 읽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읽으면서 진정한 파충류 오타쿠로 거듭나며 파충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유료로 다운받았어요. 돈 내고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뭐 공유해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불법일 거예요. 아마 난 돈 내고 다운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어디서 다운받는지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Summer Regulation and Summer Performance of Crested Gecko, Corellopus ciliatus라고 나와 있죠. Corellopus ciliatus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학명이고요. Summer Reg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뭐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찾아보고 근데 이제 파충류와 관련된 논문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Summer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mmer가 뭔지 아시잖아요. 온도, 온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regulation이기 때문에 파충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변온동물,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외온동물이라고 부르죠. 변온동물이 어딘가 이제 우리 인간처럼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서 열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을 받으러 가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비어디 드래곤이 습한 밑에 가가지고 열을 쬐는 행동, 이런 거를 Thermal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hermal Performance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크랩박스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 겨울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행동도 느려지고 파충류는 온도가 높아지면 행동이 빨라지고 뭐 온도가 높아지면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뱃속에서 소화가 안 돼서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올린 것 중에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좀비병이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면 마치 동면에 든 것처럼 크레스티드 게코가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이 빠지지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 우리가 이제 thermal performance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
이 열 변화에 따른 어떤 이제 파충류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 몸의 움직임,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이 이런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과 그리고 특정 체온을 가졌을 때 수행 능력, 그러니까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떤 수행 능력을 가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suggest 이제 시사한다는 거죠. 예, 마치 외국어 강의가 된 것 같은데 시사한다는 거죠. Extended Optimality Hypothesis라는 거는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이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조금 더 맞다. 그런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론들이 조금 더 맞다. 라는 말이 이제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 근데 이제 뭐 이 이론이 결국에는 어떤 이론이냐. Thermal regulatory set points of the evolutio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충류들이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어떤 세팅 포인트에 대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론이 조금 더 맞다. 그것이 이제 suggest extended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목만 설명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예. 논문이라는 게 이 쓰는 사람은 아주 고생하면서 굉장히 쓰셨지만 그리고 이제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이걸 이제 그냥 단순히 받아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죠. 예, 결국엔 뭐냐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번에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돌리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돌리자 이때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좀 더 잘 보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유리 사육장 같은 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유리 사육장 같은 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또 그림자가 지네. 유리 사육장 확대를 좀 해보자 그러면 확대 오 좋았어.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자 뭐 디테일한 거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자 여기 보면 실험 세팅을 어떻게 했냐. 실험 세팅을 여기가 이제 10도, 여기가 10도, 이 10도입니다. 여기 10도. 굉장히 추운 온도죠. 그리고 이쪽이 한 42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 한 마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죠. 크레스티드 게코가 뿅 들어갑니다. 뿅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하는 곳이야 하면서 여기가 꽤 커요. 1m 이상 되는 수조입니다. 1m 이상 되는 수조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친구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이 친구를 관찰하는 거죠. 과연 10도부터 42도까지 어떤 온도에서 얘가 머물까라는 거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이거 수성인데 이것도 잘 안 지워지네. 어떤 온도에서 머물까 관찰을 해본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관찰을 해보는 것만 아니라 크레스티드 게코 이제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에다가 온도를 크레스티드 게코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또 달아놨습니다. 왜 달았느냐?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크레가 자기가 이제 선택한 온도에서만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가 뭐였냐? 24도에서 28도를 가장 선호하더라. 그 말은 뭐냐? 가장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24도와 28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하면은 이제 논문 처음 제목에 있었던 어떤 thermal reg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일 건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18도에 머무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32도에 머무는 아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4도에서 28도에 머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가 사육을 하면서 가장 이제 선호한 온도가 24.
근데 이렇게 논문이 끝날 것 같으면 아니 그건 나도 아는 건데 예? 그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는 나도 알겠다 이게 아니라 발바닥 센서를 달아놓고 이 친구들이 뭘 했냐 크레스티드 게코 달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달리기 대회. 자, 어떤 달리기 대회를 열었냐 하나는 20cm 트랙입니다. 예, 20cm 트랙이고 와 이거 안 보인다. 20cm 트랙이고 하나는 1m짜리 트랙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cm를 달릴 때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 그리고 1m를 누가 가장 빨리 1m를 통과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8도에 머물렀던 애한테 20cm를 달리게 하고 1m를 달리게 하고 24도, 25도, 26도, 27도, 28도에 머물렀던 아이들을 20cm와 1m를 또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32도에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뭐 더 높은 온도에 있었던 아이들까지도 20cm, 1m를 달리게 한 거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32도에 있었던 애가 여기서도 속도가 제일 빨랐고 1m에서도 가장 높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28도라는 온도가 넘어가면은 크레가 막 더워가지고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이 속력도 못 내고 빨리 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2도에 있던 체온 32도를 유지하던 아이가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빠른 운동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 말은 뭐냐? 32도라고 하는 온도가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가 32도라고 하는 거죠. 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전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32도면은 제가 이제 뭐 여름에 설명드릴 때 32도에 3일 정도 노출되면은 크레스티드 게코는 죽습니다. 예, 라고 설명을 보통 드리는 온도가 이 30도 이상의 온도인데 30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30도에 놓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말이 32도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워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이 말이 뭐냐. 예. 파충류는 사실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와 자기가 가장 높은 운동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기존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외온 동물, 그러니까 변온 동물, 외부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열을 가지고 와야 되는 동물들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도는 그들이 가장 높은 thermal performance를 낼 수 있는 온도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다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32도에서도 사실은 크레스티드 게코는 잠깐이지만 아주 여러분들 그거 드래곤볼 아시나요? 예, 초사이언과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온도가 32도다. 예, 잠깐이지만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예. 그리고 24도, 25도, 26도, 27도, 28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4도 차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퍼포먼스 이 논문을 보시면 그래프가 24도에서 28도 이 축에서 이 퍼포먼스의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예. 퍼포먼스의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24도일 때와 28도일 때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18도, 뭐 22도 뭐 이런 온도는 사실은 정말 24도보다도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온도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논문이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 지웠습니다.
수성이라고 했는데 지우기가 쉽지 않네요. 예. 근데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왜 파충류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32도에 있으면은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다면 32도의 체온을 선택하면 암컷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사냥도 할 수 있고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28도에서는 한 명이지만 32도에서는 두 명이 된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정말로. 예. 근데도 32도를 선택하지 않고 28도를 선택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난하게 살고 워낙에 힘들게 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이 먹이를 섭취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어떤 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걸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끔 진화한 것이 바로 이 파충류라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32도에 있으면 너무 효율이 안 좋은 거야. 막 빠르고 뭐 좋지, 빠르고 하고 뭐 좋긴 한데 빨라가지고 뭐 계속해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2도에 있으면 너무나도 빠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을 소모하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24도에서 28도를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를 아마 사육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24도와 28도의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 24도일 때 크레스티드 게코가 시간당 소모하는 에너지와 28도일 때 시간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람이 조절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크레스티드 게코가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밥을 먹었어. 오늘 밥을 먹었는데 내가 이제 28도에 좀 있다 보니까 아씨 소화가 좀 빨리 돼버린 거야. 소화가 좀 빨리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디로 갈까요? 28도가 아니라 24도 쪽으로 가겠죠. 예. 이것이 결국에는 파충류의 어떤 복지와 너무나도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충류 사육장 특히나도 이제 교목성이라고 하는 이 벽을 탈 수 있고 나무 위에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가로형 사육장보다는 이런 세로형 사육장에서 생존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겠죠. 예, 왜냐면 이제 가로형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똑같잖아요. 예, 온도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다. 예,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세로형 사육장을 해주면 여기 위쪽하고 밑쪽하고는 온도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가 더울 때는 위로, 추울 때는 밑으로, 예. 아니면 이제 뒤에 우리 크랩박스 상품 같은 거는 이제 뒤에 전기장판 꽂혀 있으니까 추울 때는 뒤로 갔다가 더울 때는 앞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4도에서 28도가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많이 머무는 온도였고 특정 경우에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24도 밑으로도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로 특정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뉴칼레도니아 크레스티드 게코가 사는 뉴칼레도니아의 어떤 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논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뉴칼레도니아는 이제 연평균 기온이 23도에서 한 2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에서 물론 이제 밤낮과 다를 것이고 뉴칼레도니아에도 이제 여름도 있을 것이고 뭐 겨울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낮에는 한 29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한 23도에서 25도 정도까지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온도가 어쨌든 32도고 28도일 때가 어쨌든 이제 최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아, 이게 왜 최적이냐고
32도 이상도 있겠지만 32도 이상부터도 조금은 빨라지지만 28도까지는 급격히 이 퍼포먼스가 좋아지겠다가 32도랑 28도랑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32도에서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2도보다 높아지면은 효율이 완전 거의 아주 안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2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야생을 생각해 보자고. 뉴칼레도니아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예,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는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낮에 뉴칼레도니아의 29도, 30도의 온도를 내가 딱 받았어. 예, 그러면은 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24도인 것보다는 28도일 때가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 밤의 온도가 23도, 25도로 떨어지니까 이 조금 숨어 있다가 금방 활동하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키우면서 보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새벽 한 우리가 이제 뭐 2시, 예, 그리고 뭐 10시, 뭐 12시 이때는 활동 잘하다. 새벽 2시쯤 되면 활동 굉장히 좀 열심히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30도라고 하는 이 더운 환경에서 몸에 열을 좀 저장하고 있다가 조금 그 열이 떨어지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이 올라와 있을 때 바로 움직이면 또 이제 너무 밝으니까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할 때는 다양한 온도 구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파충류 사육에 모두 다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24도, 여기는 28도, 여기는 뭐 27도, 여기는 25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크레가 계속 여기를 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하겠죠. 예. 그래서 크레를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구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쉽지 않죠. 작은 사육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체가 되었을 때는 작은 사육장보다는 이제 큰 사육장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라는 말까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1도 뭐 2도 되는 온도 편차가 별거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1, 2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봐봐요. 움직이는 퍼포먼스가 1, 2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소화하는 능력은 어떻겠냐고, 몸 안에 대사가 일어나는 퍼포먼스 능력은 어떻겠냐고. 1, 2도 차이에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24도에서 키운 애하고 26도에서 키운 애하고 성장 속도와 먹는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면서 키우면은 조금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22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이 소화하는 이 대사의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겠냐고. 예,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움직이는 퍼포먼스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번 시간에 제가 허물에 대해서, 탈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탈피를 할 때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효소라는 것도 사실은 특정 온도에서 이 효소는 가장 잘 발휘가 됩니다. 예, 무조건 온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효소가 잘 발휘되지 않고, 잘 활성화되지 않고, 무조건 온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효소가 또 잘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또 너무 높아지면은 효소가 활성화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32도에서 퍼포먼스는 잘 되지만, 이거 뭐야. 예, 퍼포먼스는 잘 되지만 탈피를 하거나 어떤 소화 효소들이 활성화되기에는 32도라는 온도가 너무 높은 온도는 아닐까. 예, 그렇기 때문에 32도보다는 28도를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 이런 추론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뭐 이 논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학명이 코렐루푸스 실리아투스인데 원래는 이제 학명이 다른 학명이었어요. 예, 옛날에 결국에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조상이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분류학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학명이 바뀌고 하는 건데, 분명 예전에는 32도에 사는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 조상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봐서는 32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 사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조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순히 내가 뭐 그런 뭐 이런 뭐 미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32도, 35도에서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조상 중에서는 주행성 파충류였던 종도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온도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고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잡식성 동물보다는 육식성 동물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 또 시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사람도 이제 뭐 호모 호모 뭐 사피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진화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뭐 에렉투스가 있고 사피엔스가 있고, 이것처럼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어떤 조상 중에서는 주행성 파충류이면서도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냥을 하던 종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갇히게 되면서 섬에 있는 먹이가 부족하고,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에 굉장히 또 새가 많이 있으니 이런 주행성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야행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새는 밤에 잘 못 보니까, 부엉이, 올빼미 이런 맹금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제 밤에 조금 더 적응하는 야행성 도마뱀이 된 것이고, 너무나도 이 친구들이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섬에서 천적이 많다 보니 원래는 육식이었는데 정말 그냥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과일을 먹게 되었고, 그런 과일을 먹게 되는 야생의 어떤 습성 때문에 슈퍼푸드를 먹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게 동체 시력도 굉장히 좋고 사냥 능력도 좋고 이빨도 날카로운 걸 보면,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산다라는 건 지금 세상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거나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파충류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의 주식은 과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크레스티드 게코의 주식은 곤충입니다. 예, 과일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이 있겠어요. 그 포식자들을 뚫고 32도에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그런 포식자들을 뚫고 먹이를,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뭐 과일 주변에 뭐 꼬여 있는 뭐 벌레나 뭐 좀 잡아먹었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과일을 섭취한 벌레들을 먹었던지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고민하고 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친구들을 장수하고 우리가 이 친구들과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런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예, 하지만 제가 이런 논문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한번 가져보면서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팍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